안녕하세요. 시도 만들기 제42강. 이번 시간에는 O 이동평균선과 캔들을 이용해서 O 이동평균선의 수평 구간과 캔들의 밀집 신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그 신호에 대한 그 설계를 유니크란 종목을 가지고 설계를 해봤는데요. 이런 위치죠. 유니크의 그 1월 26일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 4개의 봉을 체크해서 O 이동평균선이 수평 구간으로 만들어지면서 캔들들이 아래 위쪽으로 바짝 붙어 있는 이러한 구간을 체크해서 우리가 그 신호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캔들과 캔들의 종가와 그다음에 이동평균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격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격도 함수, 디스페리티라는 이격도 함수가 있습니다. 그 이격도 함수를 조금 변형을 해서 종가와의 이격뿐만이 아니고 시가와의 이격도 찾아내서 이렇게 그 단봉들이 몸통이 좀 짧은 것들이 이동평균선 근처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정 이격도를 상향 돌파하는 그러한 캔들이 나왔을 때 이 위치에 신호가 나오도록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시간에 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기존의 이격도 함수를 조금 변형해서 새로운 이격도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새로운 이격도 함수를 가지고 아래쪽에 보조 지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격도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가지고 그 가격과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도를 아래쪽에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 보조 지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위치에 신호가 나오도록 신호 수식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요. 가장 아래쪽에 일반 함수, 그게 기본 함수. 자, 기본 함수는 키움에서 제공하는 그런 함수죠. 여기 보시면 디스페리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디스페리티라는 함수는 단순 이동평균선에 대한 종가 이격도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수 이평이나 또는 뭐 가중 이평 또는 지수 이평과 시가와의 이격 또는 고가와의 이격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격이나 이동평균선의 종류를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변형을 해서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격과의 이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번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복사하신 다음에요. 세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먼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다음에 함수명은 똑같이 이격도 함수이기 때문에 디스페리티라는 함수를 이름을 좀 써보겠습니다. 자, 디스페리티 언더바 종류라고 하겠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의 종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류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로는 세 가지 인수를 줘서요. 어떤 특정 가격, 그 다음에 특정 기간, 특정 종류라는 세 가지의 그 옵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좀 바뀌어야죠. 제일 처음에 종류, 종가 대신 가격, 그 다음에 단순 이동평균선 대신 여러가지 이동평균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MA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종가 이동평균선이죠. 그 다음에 피리어드 대신 기간,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종류,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함수를 우리가 백분율 중에 100을 제외한 어떤 특정 가격과 이동평균선이 같다면은 100의 값을 갖게 되죠.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 디스페리티 함수는 그것이 아니고 0의 값을 갖도록 마이너스 100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페리티를 변형한 함수가 완성이 됐고요.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그럼 이 함수를 가지고 이 아래쪽에 보조 지표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기술적 지표로 오신 다음에요. 새로 만들기 해서 이격도 체크라는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방 만든 함수를 우리 수식일에다가
그래서 쓰면 되겠죠. disparity 언더바 종류.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식 1에는 종가와의 이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 2에는 시가와의 이격을 또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1. 가격을 우리가 언제 바꿀 수 있도록 가격 1. 기간은 양쪽이 똑같아야죠. 수식 1과 2가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 종류도 같은 종류를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소 제목에는 어떤 가격을 비교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띄지 말고요. 또 퍼센트 기간, 어떤 기간인지, 그 다음에 또 퍼센트 종류, 어떤 종류의 이평선인지에 대한 정보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복사하신 다음에요. 수식 2에 붙여넣기 하시고 가격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죠. 또 제목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부분만 2로 바꾸시고요. 다음 조건 설정 가시고요. 가격 1. 얘는 처음에는 종가, 그 다음에 가격 2는 시가, 기간은 똑같이 5이평선, 종류도 단순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라인 설정에서 종가는 적색으로, 시가는 녹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기준선은 실행한 이후에 어느 위치를 잡을 것인가를 한번 따져본 다음에 기준선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저장했죠. 그럼 이 지표를 실행한 다음에 이역도들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가와의 이격, 종가와 5이평선의 이격은 적색으로, 그 다음에 시가와의 이격은 지금 녹색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위치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신호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보시면 0.27과 마이너스 0.12,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그런 이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가를 체크하면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 누르신 다음에요. 기준선을 1과 마이너스 1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구간은 4봉 연속 이 구간 안에 들어와 있죠. 또 이런 구간이 더 있다면 아마 같은 신호가 또 뒤쪽에서도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용해서 4개 연속 이격도가, 시가와 종가의 이격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지를 체크하고, 현재 봉은 이 1 위에 있는 어떤 특정 값들, 뭐 1 이상 또는 뭐 2나 3 정도의 이격도를 가진다면 신호가 나오도록 신호 수식을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이격 체크 신호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종가와의 이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가와의 이격에 대한 그런 정보를 특정 변수에 줘 보겠습니다. 종가와의 이격은 DC라는 변수에다가요, 우리가 아까 만든 함수를 써야죠. PRITY 언더바 종류, 언더바 종류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가격 1, 기간, 종류. 이것을 복사하신 다음에 아래쪽에다가는 시가와의 이격이기 때문에 DO라는 변수에 주겠습니다. 그래도 가격도 나중에 바꿀 수 있도록 가격,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이격도가 DC와 DO에 들어갔죠. 자, 그러면 DC와 DO가 둘 다 우리가 기준으로 만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K라는 변수에다가, 자, DC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작거나 같다 1. and 또 DC는 크거나 같아야죠. 크거나 같다
작다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쓰겠습니다. D5도 똑같은 거를 방법을 쓰면 되겠죠. 작거나 같다 1 했는데 D5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면 이 K라는 값에다가 줄을 좀 맞춰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이 K라는 값에는 이러한 구간들이 만족된다면 이 K 값은 참의 값을 갖겠죠. 띄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격도 구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4봉 연속 만족을 했는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봉 전에도 이 조건을 만족하고, 2봉 전에도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3봉 전에도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4봉 전에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이전의 4개의 봉에 대한 체크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 현재 봉, 현재의 K 값은 우리가 이 K 값에 대한 것은 D5나 DC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완성했을 때 D5는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DC는 종가와의 이격은 우리가 정한 기준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를 쓰지 않고 DC라는 값은 이격 기준, 그냥 우리가 변수로 줄 이격 기준보다 크고, 그리고 D5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동평균선의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현재 O 이동평균선의 시가는 아래쪽에, 그 다음에 종가는 일정한 크기 위에 존재한다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호가 나오도록 조건이 완성이 됐죠. 그럼 지표 변수 가셔갖고요, 가격, 종가, 그 다음에 가격, 시가, 기간, 종류, 단순, 그 다음에 이격 기준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됐죠. 자, 이격 기준은 3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격 기준이 요 위치 정도에 올라왔을 때 신호가 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작업 저장, 수식 검정. 그러면 이 위치에 신호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위치에 정확히 신호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위치에서의 신호는 이전의 4개의 봉이 1과 마이너스 1 그 사이에 이격도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격도의 종류는 종가 기준, 시가 기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체크한 이유는 단봉일 경우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체크했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신호가 나와야 될 위치에서는 이동평균선보다 시가는 아래쪽, 그 다음에 종가는 일정한 크기 위쪽으로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신호가 나오도록 신호 수식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 O2평선과 수평으로 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흔하게 나오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한번 이것을 체크해 보신 다음에 뭐 20일 이동평균선이나 또는 뭐 한 10일 이동평균선 이런 정도로 한번 또 확장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도 한번 쭉 보시면 이런 위치에도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단봉들이 이동평균선하고 겹쳐가지고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구간에 이렇게 이격도가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일정한 크기 이상, 한 이 정도 크기가 됐을 때 아마 신호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아마 나올 건데요. 이런 위치에서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격도 함수를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이격도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이격도 그 지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이격도 보조 지표를 가지고 신호 수식까지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